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이 디테일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 한 끗 차이가 내가 성적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라고 하는 걸 지배하는 녀석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 자, 지금이 8월 초 정도 됐어요. 그럼 1월 달부터 8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마지막까지도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점수에 상승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어땠었는지에 대한 삶의 경험을 한번 좀 공유해주고 싶어서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고 제가 학창시절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있어서 메인은요 내신 관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내신이 여러분들 전체 평양 평균을 따져봤을 때 1점대 초반이었었거든. 1.02인가 아마 03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재수없지만 극상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저 때는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학기 수시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지. 그것도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라고 하는 곳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야. 언제? 다시 한번 1학기 때.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친구들의 좀 부러움을 받긴 했었죠. 연세대학교를 1학기 때부터 합격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모르고 하는 소리였었고,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수시에 완전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해야 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잖아.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최저 등급의 느낌이 아니고 모든 전 과목의 100분위의 평양 평균을 했었을 때 상위 7% 안에 들어와야지 최종 합격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 나에게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있어서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능형 모의고사 또는 수능형 시험, 이게 나한테는 디테일의 영역에 속해 있었거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원점수로 따지면 원점수는 400점 만점이잖아 얘들아.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저희 때는 사탐, 과탐을 다 봤었던 시대였습니다. 뭐 하나 선택 과목이 없었고요. 점수 나와봐야 뭐 한 240점 내외 정도?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이때였으니까 7%는 개뿔, 근처도 가지 못했지.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역시나 고등학교 3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점수가 제가 대략 이렇게 기억이 나요. 드디어 300점을 넘었지만 301점 정도. 역시나 한 3, 4등급. 상위 7% 안에 들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 상위 7%라면 한 1, 2등급 사이 안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약간.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만한 이 Y대를 내가 합격을 했는데 나의 현실은 디테일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야.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수능형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형 시험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내신 암기의 메인 줄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더더욱이나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었냐면, 내신이 됐던 아니면 수능형 기출문제를 풀던 뭐가 됐던 한 번 딱 봤을 때 내가 절대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다 싶은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틀렸을 때 야 이거는 죽기 전에 적어도 3번을 이상은 더 보고 죽어야겠다 싶은 녀석들, 그거 다 무조건 책임져야겠다. 아직도 기억나요. 뭐 공부하는 거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아. 특별히 제가 뭐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경제적인 형편이 된 것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야자를 했단 말이지. 근데 다른 애들이 야간 자율학습 할 때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나는 항상 책상 위에 뭐가 있었게? 가위와 풀이 항상 놓여져 있었어. 왜? 그날 내가 배웠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분명히 내가 나중에 봐야지라고 해봤자 다시 꺼내서 보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날 봤었던 모든 녀석들은 나만의 어떻게 보면 책임지기 노트에다가 다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내가 공부했었던 것들을 책임질 수 있게, 내가 경험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내가 보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어떤 기제를 만드는 거, 이게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느낌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친 듯이 그걸 반복해서 봤었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기대하는 건 어떤 정도까지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야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험은 무조건 점수가 오르겠지 라고 기대하죠. 자, 다음 시험이 뭐 아마 6월 평가 모의고사였나? 점수가 아주 충격적으로 오르죠. 302점, 1점 올라. 안 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놈의 수능이라고 하는 요 시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난도가 너네한테 하고 바람을 불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나가도 다시 뒤로 밀려버리지. 뭔지 알겠지 얘들아? 차라리 동일한 수준의 난도, 이전에 내가 시험 봤었던 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난도가 나를 밀어버리면 나는 오히려 더 후퇴하거나 아니면 원상태로 돌려지거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때 충격을 받고 나서 내가 공부 방법을 바꾸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제대로 지고 가자. 이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단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수능에서 내가 몇 점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372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372가 100분위로 몇 퍼 할게? 6.98%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내가 더 틀렸으면 그러면 아마 7%를 넘어서 아마 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는 내가 근처도 못 갔을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말 미미한 것까지 잡아내야지 정답 선지까지 갈 수 있었던 이 시험 제도에서 내가 디테일을 챙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 별것도 아니야. 뭐 하자고? 지난 세월 책임지자고. 그 지난 세월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했었던 게 뭐였다고, 얘들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는 내가 무조건 죽기 전에 한 3번 이상은 더 보고 죽어야겠다 싶은 것들은 노트에 다 갖다가 붙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오답 노트를 한번 써보려고 막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거든. 근데 아마 이거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에는 즐겁게 쓴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이 쓰는 게 내가 지금 이걸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지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이걸 쓸 바에는 차라리 나는 뭐를 선택한 거냐면 그 나의 모든 사고의 흐름이 담겨져 있는 그 문제풀이의 흔적, 필기에 썼던 모든 흔적을 그냥 그걸 그대로 드러내서 내가 위치만 바꿨던 것뿐이야. 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놓여있는 순간 그걸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니까. 그게 그때 어디 있었지? 하면서 뒤적거리는 그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제외시켜버리고 딱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보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별거 아닌 노트에 붙여놓고선 그걸 꺼내 먹었던 것뿐이야. 필요할 때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풀이를 할 때 줄거리는 다 괜찮았는데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선지를 봤었을 때 과하게 의역했던 그 순간의 사고 때문에 안타깝게 틀리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그 조금만 내가 생각을 다르게 먹었으면 풀 수 있었던 그 작은 부분들이 모여있는 걸 갖다 붙이는 게 어렵다면 출처 노트라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출처 노트라는 건 별거 없어, 얘들아. 예를 들어 뭐 올인원 68페이지 5번 문제에 4번과 3번 선지 재검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내가 분명히 시험 직전에 봐야 될 만한 녀석들을 다 모아놨단 말이야. 출처라도 모아놨다. 그리고 심지어 수능이 점점 다가오면서 영어로 치면은 내가 자꾸만 특정 유형에 유독 약하게 되는 현상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더라고. 예를 들면 뭐 어법 문제랄까, 빈칸 아니면 순서 아니면 문장 삽입, 이런 애들만 유독 한두 개씩 틀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뭐 했냐면 큰 종이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섹션을 좀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밑줄 함축 의미, 빈칸, 순서별, 문장 삽입,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을 나눠가지고 1년 내내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 중에서 무조건 챙겨야 될 아주 작은 부분들을 여기다 하나씩 필기를 막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 21번은 밑줄 자체의 의미에 함몰되지 말자. 뭐 22에서 24는 선지가 어려울 때는 관계를 따지고 역방향 선지 조심하자. 다 요소들을 다 계속해서 불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시험장에 들고 가서 시험 직전에 이러지 말아야지, 꼭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선 받자마자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빨리 내가 좀 적어놔야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두 번째, 저렇게 내가 성적을 급상승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이게 훨씬 더 큰 요인이긴 했어요. 뭐가 문제였었냐면 시험 난도야.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만 잘했다고 점수가 저렇게 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2001학년도에 수능을 봤었던 사람이고, 이때의 시험이 여러분들 수능 역사 통틀어서 봤을 때 역대 가장 쉬웠었던 수능 문제로 기록됐던 시험이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 그래서 302점에서 372점으로 가는 이 성적의 상승은 웬만한 상승보다 훨씬 올라갔었던 상승폭이거든.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 나는 이런 시험의 난도가 없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지기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일단 다 해본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맡기는 거지.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이거라도 안 했다면 점수가 오르긴 했겠지. 시험 난도가 분명히 낮아졌기 때문에 302점을 받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목표로 했었던 상위 7%, 이건 난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 다른 친구들이 10점, 20점 오르고 있었을 때 나는 끊임없이 작은 디테일을 계속해서 챙겨 놓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 때문에 일반적인 점수 상승폭이 아닌 엄청난 상승폭으로 저는 마무리를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일단 내가 상식선 수준으로 봤었을 때 맞는 방법이면 그냥 끝까지 해나간다. 마치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에도 깔려있는 인생의 모토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인강한 지 7년 차입니다. 7년 차 중에 아무리 해도 소위 뭐 타수가 올라가지 않는 그 기간이 80% 이상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왜 해도 타수가 안 오를까? 왜 해도 아이들이 내 강의를 듣지 않을까? 당연히 그 생각했겠죠. 근데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상식선에 아이들로 하여금 내 강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뭐였어? 무료지만 해설 강의를 정말 열심히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해설 강의는 굳이 여러분들이 유료 결제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니까. 그거 가지고선 제가 지난 수년간 버텼었고 그 수년간 그 버텼던 기간이 바로 요거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해설 강의 많이 찍으면서 교재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얘들아 강의를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렇게 봤었던 거랑 수많은 것들이 더 보이거든. 그러면서 저는 교재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더 탄탄하게 만들고, 하지만 애들은 보지 않고 여전히 난 여기 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하던 건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래프가 상승기 폭으로 멀리서 보니까 생긴 거를 이제 지금에서야 알 수 있게 된 거지.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던 저도요, 그때 당시는요 이게 맞나 싶죠. 몰랐죠. 내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줄은 내가 알 수 있었겠니? 모르지. 그냥 매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다 끌어오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가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저걸 안 했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사후적으로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빨리 생기기를 바래. 이렇게 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기회를 기대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생기네 라고 하는 인생의 방점이 하나 잡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야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이런 인생에 한번 방점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는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확정이 되면 중간에 그 어떤 사건들로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아니 이게 맞아 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요.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할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메인 플러스 디테일까지를 챙기는 이러한 여러분들만의 기제를 만들어서 그냥 옳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반복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체 불가능한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상에서 같이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 조태구알.